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2022년도 일반체행이 2차 시험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추세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추세는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나올 때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간부성과 일반체행에서도 꽤 나왔어요. 쉽게 나왔는데요. 이제는 판례 위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행정입법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법령 보충 행정규칙에 의해 이건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보충하는 수권규범에 결합해서 법규명령을 쓸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외워두면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답을 못 골라요. 근데 10가지 다 외워도 돼. 보통 한 3가지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자료가 띄워줍니다만은 달달달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러지만 이게 법령 보충 행정규칙인지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PPT 가지고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PFT 자료로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제가 초점을 정립하는 것만 중점 공략하시면 시험 보는데 전혀 이상 없을 겁니다. 먼저 자, 행정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감기가 걸렸나 봐요. 콧물이 나와. 자, 행정입법입니다. 그럼 법당서를 보면 먼저 볼까요? 헌법의 최고 기본이죠.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다만 최고 규범인데 앞으로 우리는 법치행 중상 법률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때 법률은 2차 세기부터는 바로 국회에서 민족 정당성을 갖춘 절차,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가지고 이것이 모두 다 법률에서 효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2차 세기부터는 헌법에 부합되는 법만 법률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적, 유언받으면 안 돼. 무효죠, 법률이. 헌법의 합헌이다. 유언은 안 돼. 합헌적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2022년도 2차 시험에 나왔죠. 법치행정원리상 법률의 법규청기력, 그 다음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선생님의 주 특기인데요. 그걸 맞춰 쓰라 믿습니다만은 그걸 알으시면 잘도. 그래서 이 법률에도 헌법에 부합되는 법만 우위에 있다는 것은 꼭 숙지할 수 있도록 2차 세기 이후부터 실제 법 시대는 국회에서 만든 법도 실제 내용을 따진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볼까? 그 다음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에는 법규성을 띈다 해서 법규명령이 있고요. 이걸 말하려고요. 독일 법학에서는 행정명령이라는데 우리 시험에도 행정명령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걸 행정규칙이라 해요. 이 행정명령은 여기에 있는 법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원칙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이 없고 특별 권력관계, 공무원 내부엔 효력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와 규칙도 행정법규인데 작은 행정법규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하는 것이 바로 이 법령이고요. 그 다음 조례규칙은 자치법규로서 그 지방자치 내에서만 자치행정상 행정법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일명 자치법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가 가장 넓은 개념이야. 봐, 법하면 헌법과 법률 둘 다 포함되지만 법률 할 때는 이거 하나만 얘기죠. 네, 이것도 법규민령, 법규. 그러니까 이것도 법규죠. 법규가 가장 넓은 개념인데 잘 알아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로 행정은 법률에서 먼저 적용된다. 법률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 주거주권 인정되는가? 그 다음에 이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임받아서 처분법규라든가 관련 법규를 따져갖고 바로 개인주권이 인정되는가? 이건 조례규칙은 자주 안 나오지만 여기서도 이 자치법규에서 사입보호서 있으면 개인주권이 인정되겠죠. 그게 없을 때는 이제 헌법에서 도출되는가 할 때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헌법의 규정 가지고도 개인적 구권, 주가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청구적 기본권, 참조적 기본권은 바로 추상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 개인적 구권이 인정된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정도 알아두고요. 그럼 볼까? 2022년도 2차 시험에 일반 시험이 나왔습니다만은 뭐가 나오냐? 원래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 입법은. 입법부죠. 헌법 제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바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치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권력분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40조와 그 다음에 행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그 다음에 사법권은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바로 법관으로 구성된 거기서 재판한다고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조직 분야상 행정부에 맡겨진 것은 내용을 묻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그러나 실질은 입법은 실질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 실질적으로 따질 때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입니다. 그럼 요거와 유사한 게 뭐가 나오냐? 통고처분 나왔죠? 이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들어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고처분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입니다. 그럼 국가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국고에 납부하면, 자진 납부하면 즉결받은 것으로 간주해지는 겁니다. 이 즉결은 말이죠,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특례로서 직계시판과 약식 명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법이에요. 그러나 행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보통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또는 경법제 이런 것을 이제 납부하는 고발주체 들어가는데 이건 대한민국 경찰의 행정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됩니다. 조직 분야상 행정이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데 실제로 뭐냐?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사부재원칙 적용되죠. 자진 납부하면 즉결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즉결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는 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실질적은 뭐냐? 실질적은 사법이죠.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2년 바로 2차 채용의 시험에 나와서 일반 채용에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경찰학 기본서를 너무 깊숙이 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적중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그럼 볼까? 왜 행정입법이 필요한가 또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행정입법 개념부터 정리하고요. 왜 필요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우고 요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숙지해 주시고요. 행정입법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의 개념의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빈출이었습니다. 빈출. 일반 채용뿐만 아니라 경위 공채 시험에서 그동안 지문이 7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행정권이 정립한, 이 말은 뭐야? 행정권이 제정한 또는 행정권이 만든, 이런 뜻이죠. 정립한 일반적, 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죠. 여러분이 형법에서 구속을 볼 때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대해서 바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배우듯이 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그 다음 법은 규범을 띱니다. 규범. 이건 지켜야죠. 행위 규범 동시에 행위 규범도 되고요. 또한 재판할 때 법규성을 띠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될 때 재판 규범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이 7번 나왔다. 즉 행정권이 정립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위 규범인 동시에 재판 규범이 된다. 여러분 형법에서도 형법 규정은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이 된다. 이런 거 배우듯이 그대로 적용 유추해서 정립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알았고요. 그러면 함부로 행정부에서 만들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법규명령이에요. 그래서 법규명이란 행정권이 정립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위 규범 도시의 재판 규범이다. 법규성은 법규범으로서 규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권이 지정했지만, 이것도 행정권이 지정했지만 법규성을 띠지 않는 게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규칙도 행정명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행정명령, 우리 판례를 문제 풀다 보면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권이 정립한 겁니다. 행정권이 정립한, 자,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법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요. 또한 법원에서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판 주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우리가 국가행정인데, 자, 행정규칙은 이 특별 권력관계 내에서만 미치고요. 반면 국가에 있으면 행정주체가 있으면 행정주체, 배웠죠? 지난 시간에 행정객체가 일반적으로 국민이죠.
국민들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일 때는 바로 법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규성. 그래서 이 법규민령은 법규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행정객체 모든 쌍면적 구성, 양면적 구성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추상격 규정이라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성 없고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처분 잘 나와. 처분성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법은. 이것도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령 중에는 행정규칙을 훈령을 했는데 훈령에는 협의 훈령이 있고 예규는 사무처리 규칙, 그 다음에 일일명령, 그 다음에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합니다만 그건 예외고요. 일반론적으로 행정규칙도 문서화되어 가지고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나오면 원칙은, 자, 행정규칙은 자료도 원칙,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한 법원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민령은 바로 법원에서 재판 규범이 됩니다. 또한 행위법은 모든 국민들도 일반 국민도 법규명을 행위 준칙으로 삼아서 준수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를 일단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외가 뭐가 있냐? 바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재량 준칙이 있습니다. 재량 규칙은 재량 명령에서 재량 규칙을 왜 만들었냐 할 때 재량 명령에서 제재 처분,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또는 영업정지 취소하면 막대한 국가적인 어떤 손해가 우려될 때는 과징금 같은 거 부과할 때 재량 규칙을 만듭니다. 이 재량 규칙은 행정 규칙이에요. 다만 이 재량 규칙은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자료도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죠.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칙이기 때문에 재량 규칙은 일단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선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에서 제3자에게 어떤 선례들의 관행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행직의 상대방의 특정이 딱 어떤 위반성이 발생했을 때 특정인에게 이때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형평상, 공평원리상, 즉 평등원칙과 그 다음에 판례는 신뢰보건칙에 같이 인정됩니다. 그거와 결합돼서 대외적 구성력이 뜹니다. 원칙은 재량규칙은 간접적으로 구성력이 있지 대외적 구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재량규칙과 결합돼서 뭐와? 통선은 평등원칙이고요. 평등원칙, 판례는 신뢰보건칙 좋습니다. 이거와 결합돼서 재량규칙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구속당한다? 자기 구속의 법령이 나오죠. 또는 자기 구속의 원리 같은 말입니다. 이 자기 구속의 법리는 평등원칙과 신뢰원칙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유언, 위법이 되는 겁니다. 요 재량준칙만 가지고는 대외적 구속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시험에 잘 오고 다만
평등원칙과 신뢰원칙과 결합하여 대적 구성이 있다? 이걸 전환규범이라고 하래. 원래 규칙은, 행정규칙은 규범이 없습니다. 행정 특별권력의 공무원 대비해서만 준칙일 뿐이지. 다만 예외적으로 전환 규범이 뜬다. 즉 규칙이 전환돼서 규범성을 띈다는 겁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법규성을 띈다는 것이죠. 즉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법규명령.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예를 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규칙인데 법령을 보충한다기 때문에 바로 법규명령이 인정됩니다. 법규성이 띄죠. 법규명령. 자, 그러면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어떻게 있냐? 수권규범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내지는 법규명령에서 법령에서 수권 줘야 돼요. 그래서 수권 주는데 누구한테? 주무장관 또는 뭐 대통령도 됐었지만 보통 주무장관이 줍니다. 고시, 훈령, 예규로 이렇게 주잖아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게끔 그 수권 규범 내에서 바로 행정규칙을 만들었다. 고시로. 그래도 상위 규범에 수권받았기 때문에 대적 구성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바로 죄송합니다. 요걸 PPT 올렸지만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 10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집중 공략하셔야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러면 자 볼까요?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띠기 때문에 널리 공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공포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지우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개념 끝났습니다. 자, 그럼 법치국가에서라 함부로 법규성을 띠는 것을 함부로 국회가 아닌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만들면 국민의 권위 침해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간단히 볼까요? 법규명령에는 뭐가 있는가? 자,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에 대해서 언급해놨죠. 대통령. 그 다음에 헌법 제95조에서 총리령, 부령을 언급해놨습니다. 복잡한 걸 방지하고자 바로 대통령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총령과 부령을 합쳐서 이런 것을 각각 둘 다 레벨이 같다고 시행 규칙을 봅니다. 물론 학자들은 총리가 더 높으니까 부령보다 높기 때문에 부령은 각부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부령이라는 걸 쓰고요. 총리가 법규명령 만들었기 때문에 총리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 총리가 높은데 왜 같은 레벨이냐? 복잡한 걸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도로교통법 볼까요? 도로교통법은 법률입니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바로 헌법 제75조는 두 가지가 있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이 집행명령을 직권명령이라고 해요. 잘 알아두세요. 직권명령.
즉 직권명령은 바로 법에서 위임받지 않았고 직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직권명령도 법규범 쓰는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나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준다 했습니다. 헌법 75조에 보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상 포괄적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되면 돼? 구체적 위임만 된다는 거죠. 이때 구체적 위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벌칙 같은 것도 볼까요? 그럼 구성 요건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불확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량도 최상향이 무엇이고 형벌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줘야 됩니다. 그럼 위임명령은 이게 도로투표 시행령이에요. 도로투표 시행령인데요.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죠. 이 새로운 법규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규는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법규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럼 새로운 법규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제한하거나 제재 이런 것도 처벌 규정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권명령은 바로 집행명령은 위임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상은 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직권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법률을 잘 시행하고자 뭐만 집행명, 직권명령은 직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 바로 정할 수 있지 새로운 법규상을 정하면 법치가 깨지나요? 민족 정당성을 갖춘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행정법규 만드는데 법규명령 만들 때 함부로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위임받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 법규명령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형법시험에도 하고 헌법시험에도 배웁니다. 이런 경우죠. 자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고요. 또한 법률로 기술적 한계가 있죠. 법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하기도 만들고 곤란하고 그다음 급박성도 있습니다. 어떤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 만약에 회기 중이 아닐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바로 법규명령에 위임주의로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급박하고 전문성, 기술적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법규명령이 필요하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형법 중에서도 성법주의를 강조하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률이란 말은 실적 법규를 강조하는 거예요. 법규명령도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부적 기술사항을 뭐라 하냐? 절차, 방법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96조에도 바로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여기도 두 가지겠죠. 이때는 법률, 도로법 법률뿐만 아니라 도로통 이게 시행령이죠. 이 법령에서 위임받을 수 있어요.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명령이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이고 총리령이나 또는 부령은 법령이죠. 대통령까지 들어가니까 법령에서 위임받아서
만들기의 유인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건 당연히 새로운 복귀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명령은 직권명령입니다. 집행명령은 직권명령이에요. 집행명은 직권명령이기 때문에 새로운 복귀사항을 정할 수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적 기술사항을 뭐라 하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자, 복귀명령은 복귀성을 띠기 때문에 널리 국민에게 공포해야지, 알려야죠. 공포를 요합니다. 공포를 요한다. 이 원칙이에요. 공포를 요한다. 원칙. 다음 예해 보겠습니다. 예적으로는 바로 이 집행명령 같은 것은, 대통령도 집행명령 맡아야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집행명령은 공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원칙은 공포를 요한다. 다만 직권명령인 집행명령은 공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바로 공고할 수 있어요. 공고. 그럼 공고했을 때는 5일 이후에 효력 발사입니다. 5일 경과 후 이후 효력 발사입니다. 보통 행정규칙은 바로 상급기를 만들어서 장기간 발행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급기에 통보해주면 도달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것을 원칙이라고요. 근데 공포를 요합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이 복귀명령 말고 이제 먼저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률.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말이죠. 누가 공포를 합니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됐잖아요.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송부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바로 송부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지체 없이 바로 그걸 재심의해서, 이때는 의결 정수가 강화되죠. 재재경 검사 수석과 추석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 거로 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겠죠. 그럼 통과됐으면 지체 없이 행정부 대통령에 송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이땐 5일에 공포해야 되겠다는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이때 국회의장은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된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포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만은 일반 행정법 시험은 그동안 몇 번 나왔어요. 좋습니다. 근데 법률에서 공포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우리 경찰의 시험에서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 53조 제 7항에 보면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했으면, 보통 공포할 때 관부에 기재합니다만 공포했으면 20일이 경과된 후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해야 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제 13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1년도 약간 개정돼서 추가된 게 제 13조에 2가 있습니다. 13조에 2 할 때 2를 안 쓰고 그냥 13조의
자, 좋아. 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법규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법령 등. 대통령 총령 같은 거 불령은 바로 공포 후 원칙이 20일이 경과 후 효력 발생한다. 다만 13조 2에 보면 뭐라 했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이럴 때는 국민 권위 침해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단서가 있죠.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변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3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여긴 30일 이후, 여긴 20일 이후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3번 정도 이상 나왔죠. 간부성 3번 이상, 일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왔고요. 다시 한번. 법률은 공포 후 바로 헌법에 보면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물상 바로 이것은 원칙인 20일 이후에 경과 후 효력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은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일단 부득이한 빼놓고는 공포 후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자치법규는 공포 후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왜 필요한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규명령에 대해서 볼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은 총리만 만들어야지 만약에 총리 부처 내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령 인사혁시처장이 총리령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령은 주무장관, 각부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차관과 제3자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형식상 한계라 그래요. 형식적 한계. 대통령은 대통령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법규명령 만들 때는 말이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받습니다. 그러나 총령과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받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PTF 자료, 경찰학 자료가 다 나눠드립니다. 보고 글 참조하시면 거기에 딱 있습니다. 제가 PPT하고 헷갈리네. PFT 된 거 그 자료가 여러분의 내년도 2023년도 제가 감히 얘기 좀 평가받을 것인데 거기서 40문제 중에서 최소한 38문제는 적출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여러분들 그동안 기출문제지 있으면 그대로 푸세요. 반복해서 푸세요. 계속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반복하는 게 가장 이상입니다. 암기도 실력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은 안타깝게도 2022년도 2차 시험에 일반책에 뜻밖의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 이것만이 법규명령이냐? 그럼 법규명령이 열거조로 되느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느냐? 열거 이것만 법규명령이냐? 아니다. 예시 규정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까? 행정법규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말하는 그것도 중앙선거관리 규칙도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나 행정기법 제2조에 보면 법규명령이 나올 때 법령 등 할 때는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국회 규칙도 헌법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법규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헌법 75조와 95조에 해당되는 것만 법규명령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헌법 제도사 규칙도 법규명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거관리 규칙도 법규명령이고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없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행정기법부에서 법규명령을 명시해 놨습니다. 법규명령은 헌법 75조, 95조만 이거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넓게 인정되고 있다 정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법규명령 헌법 75조 95조만 열거적 사항이다 X, 예시적 규정이다 O 이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준철 그 문제에 보면 다 관련 판례와 문제 풀게끔 그거 집어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헌법의 부분, 헌법 76조 부분입니다. 헌법 76조는 긴급할 상황일 땐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대통령이. 그냥 긴급명령이 좋고요. 또는 긴급재정명령 좋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발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법률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법률의 밑에 있으니까 법률 종속적 성격들이냐 종속명령이냐 아닙니다. 이건 법률 대위명령이야. 법률 대위명령. 이 법률 대위명령은 법률과 레벨이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한 법규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75조, 95조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다음에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같은 것은 법령 종속명령이야. 법률 밑에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안 다음에 지금부터는 바로 구체적 유임을 요한다는 것 알아두고 포괄 유임 근저 지원한다. 다만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죠. 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각 시도 의회 의원과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입니다. 각 시도는 행정주체지만 기초자치단체도 행정주체지만 구성원들은 행정기관을 봐갖고 행정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둬야.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의장 제명시키거나 징계한다. 행정처분으로서 쟁송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제정, 자기 심사라든가 제명, 징계하는 것은 바로 통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책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격을 약간 보시면 돼. 다만 여기 볼까? 왜 자치법규냐? 이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이 뽑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을 뽑은 건 맞지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전 국민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만, 경기도에서 성남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성남시 내에서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든 것은 서울특별시 전체에서만, 그 다음에 관악구 구청장이 관악구의회에서 만든 것은 관악구의 내에서만, 동작구의회에서 만든 것은 동작구 내에서만,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지역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이 위반된 기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22에 보면 조례규칙 자치법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제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벌칙을 정할 때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유인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포괄 유임 금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로도 포괄 죄책이 기본적으로 오타가 나오는데 포괄 유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괄 유임죄도 된다는 거야.
금지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위임줘도 된다는 겁니다. 왜? 얘들도 민족 정당성 위임받는 계획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상위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하위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포괄 위임 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했으면 가령 공공단체라든가 공공영리보험이라든가 그 밖에 도시개발조합 자치법규입니다. 정관을 정하는 것은 여기도 포괄 위임 금지 조치 적용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줘도 돼. 단 거기는 그 구성원들한 인권 침해수가 큰 것 같은 것은 권리와 관계된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 위임도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본서에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포괄 위임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법규민령은 구출이 위임만 되지만 조례규칙은 그도 지역주의를 뽑은 의회에서 만든 거라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식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게 있어요. 볼까? 법규명령 다만 총리령에서 판례가 다툼없기 때문에 뭐만 쓰냐? 볼까요? 대통령령 대통령 두 가지 있죠. 위임명령과 직권명령, 집행명령 같아버립니다. 습관을 잘 들어. 직권명령은 위임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직권명령,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령. 불령에도 위임명령과 그다음 직권명령인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통령은 형식설을 띱니다. 형식설. 원래 학설은 볼까요? 대통령이 된 것은 위임명이든 집행명이든 무조건 법규성을 띠는 법규명령입니다. 무조건 법규명령이야 모두 법규명령이다. 다툼 없습니다. 그런데 자, 불용은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실질설.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져갖고 볼까요? 위임명령은 당연히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다만 집행명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져갖고 두 가지 봅니다. 바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시험에 2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대통령보다 밑에 있으니까 불용에 대해서는 실질을 따져갖고 바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실질은 바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이것이 바로 제재처분입니다. 그래서 제재처분 딱 나오면 알아두세요. 제재처분은 과거에 대한 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재하는 겁니다. 가령 영업정지 취소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지만 재량규칙으로서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처분 나오잖아. 그냥 제재처분 나오면 실질은 바로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바로 인가기준 나오잖아요. 인가기준.
뭐에 대한 인가기준은 특허에 대한 인가기준입니다. 다만 인가기준 나오면 요거는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즉 불용으로 된 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불용으로 된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다 판례는 행정규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 직권명령은 불용된 게 인가기준에 대해서 나오면 인가기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데 인가기준 나와. 이때는 법규명령 성격을 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기준 나오면 법규명령 이게 예외야. 다음 유일하게 제재 처분 또는 제재기준, 그래서 집행명령상 불용으로 된 제재기준이 있다. 그러면 다 뭘로 본다? 네,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으로 된 형식은 묻지 말고 무조건 법규명이든 집행명이든 유인명이든 집행명이든 다 법규명령을 띄고 인정하고, 다만 불용으로 된 것은 집행명에 대해서는 갈림이 있다. 그럼 대부분 99%의 인류가 하는 거야. 제재 기준은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본다. 판례는 단 인가기준, 특허에 대한 인가기준은 몰라야 돼. 인가기준이 나오면 법규명령으로 본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입법은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럼 10분간 쉰 다음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